안녕하십니까. 스피치 지도사 강의의 임진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9강을 나아가 보도록 하실 텐데요. 자, 9강에서는 NCS 블라인드 채용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에서는 과연 NCS 블라인드 채용은 어떤 면접인지 면접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실 거고요. 그 후에는 채용 면접의 유형까지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NCS 블라인드 채용에서 나올 수 있는 인성 면접, 또 경험 면접, 또 상황 면접으로 나눠서 어떻게 코칭을 해야 하는지와 또 우리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려면 과연 NCS 면접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자, NCS 면접이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NCS 뜻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NCS 면접이 왜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공공기관에서 왜 NCS 면접을 도입하냐 하면 편견 요인 제외와 또 본인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서 국가별로 직무별로 요구되는 표준 능력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와 또 불공정한 우리 채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NCS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NCS 면접에서 평가 요소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기초 능력과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블라인드, 이제 안 보이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출신지, 그 다음 가족관계, 또 학력, 외모 관련된 질문들을 걷어내고 또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우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했을 때는 학력 관련된 또는 출신지, 가족 관계, 또 본인의 외모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답변을 여러분 이제 코칭을 하실 때도 학력이나 또 출신지, 가족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조금 드러내는 답변을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는 점이 바로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접 질문의 중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아까 평가 요소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직업 기초 능력과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우리 지원자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우리 발생되는 직업 기초 능력들 총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통 능력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다 NCS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출제 질문들까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출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에게 홈페이지 또는 내가 코칭하시는 강사분들이시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후는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인데요. 개별 직무에서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 요구되는 능력들입니다. 자, 두 가지로 이제 면접 질문들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직무 적합성을 봤을 때 이제 NCS 직무 분석과 연관을 해서 나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나의 학교, 또 나의 출생지, 나의 가족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단어나 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제 면접 답변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분석해서 직무 적합성에 알맞은 키워드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조직 이해력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공사, 또 공단이 지금 어떤 산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요즘 내가 지원하려는 공사와 공단의 산업 동향까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땡땡 공사의 우리 핵심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우리 산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답변 중심 포인트를 한번 잡고서 이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NCS 면접 평가 방법입니다. 자, 면접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구조화 면접입니다. 구조화 면접, 여러분들 딱 단어를 들으셨을 땐 어떠신가요? 그렇죠. 딱 무언가가 딱딱딱 구조화가 돼서 스텝별로 나아가는 면접이 바로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은 사전에 질문 내용과 방법, 또 지원자의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채점 기준들을 명확하게 표준화하여 진행하는 면접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구조화 면접의 반대는 바로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구조화 면접과 우리 구조화의 면접의 차이점은 비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면접관분들이 기준을 세워놓지 않고 그 지원자에 대해서 그냥 궁금한 점들 바로 즉흥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바로 비구조화 면접이고요.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미 질문 내용, 또 방법, 지원자의 답변에 따른 추가 질문, 채점 기준들을 아예 표준화해서 만들어낸 면접이 바로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면접 유형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경험 관련 면접들, 또 상황, 또 발표, 또 연습, 발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기본적으로는 경험 면접과 또 상황 면접, 또 인성 관련된 면접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면접 이렇게 구조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높다는 점까지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 요소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과 평가 거리가 먼 질문이나 사적인 질문들은 아예 배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학연, 지연 관련된 질문들은 아예 배제가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코치로서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관련된 질문들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업무 수행 능력 평가와 거리가 먼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후에는 NCIS에서 정의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NCIS에서 정의된 10가지. 첫 번째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대인관계, 조직 이해, 자원관리, 기술 능력, 정보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 능력까지 이 10가지 평가 요소와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 예를 들면 필요 지식, 필요 기술, 직무 수행 태도까지 모두가 합산돼서 NCS 면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NCS 이제 면접을 코칭하다 보면 저는 답변을 정말 잘했는데 계속 최종으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지원자분의 답변을 들어보면 답변 내용을 굉장히 좋으나 우리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NCS 정의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를 제외하고 여기 키워드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면 구조화 면접에서는 우리 좋은 점수를 얻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S 면접 평가 우리 방법에서 꼭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와 또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그에 맞게 답변을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NCS 블라인드 면접에서 물론 토론 면접과 또 PT 면접도 있지만 오늘은 저와 함께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성 면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면접 우리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분 자기소개, 본인의 장단점, 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가 대표적인 인성 면접 중 우리 질문 중 하나이고요. 또는 인성 면접 중에서도 기관, 직무, 직렬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관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우리 기관이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 우리 홈페이지와 또 최근 그 기관의 산업 트렌드들, 최신 뉴스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만의 답변을 만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 후에는 경험 면접. 에서는 기초 능력을 살펴보고요. 또 상황 면접에서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보는 질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중에서도 일반 질문들, 기관, 직무, 직렬 질문들, 또 경험, 상황 면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면접 코칭 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2가지씩 답변,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로 가셔서 PREP 코칭으로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답변을 코칭을 해주실 때는 지원자가 말한 답변이 너무 길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까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후에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근거를 말씀하실 때 가장 좋은 점은 남의 경험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본인 경험 키워드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 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초 이내의 답변, 키스 코칭인데요. 키스 코칭의 이제 의미는 keep it short and simple입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해지지 않도록 너무 길어지거나 반복되는 단어들 또 반복되는 내용들을 말하지 않도록 항상 시간까지 꼭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인성 면접을 코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경험 면접입니다. 자, 경험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예를 들면 경험 면접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우리 직업 기초 능력 필수 키워드를 확인하신 후 본인이 그에 맞는 연관 경험을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점 꼭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면접 코칭 팁에서는 10가지 항목에 대한 이제 경험 정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대인관계, 또 조직 이해, 자원관리, 기술 능력, 또 정보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 윤리까지 10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의 우리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신 후에 예를 들면 이 지원자가 의사소통, 대인관계, 기술 능력이 핵심 키워드다라고 하시면 의사소통에 관련된 경험들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후에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들, 또 기술 능력에 대해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경험들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배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앞에 강에서 우리 설명을 해드렸던 SARC 기법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왜 그런 도전의 이유가 있었는지 본인 당시의 역할, 그래서 이런 자질들로 어떻게 내가 근무하는 이제 기관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까지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 어떤 걸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또 노력에 대한 극복 과정과 성과에 대한 배움을 우리 쭉 연결하셔서 경험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경험 면접의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가장 최근 도전했던 경험 중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뭐 어떤 경험이 있나요? 라고 지원자의 경험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되냐면, 자, 이 질문은 NCS 블라인드 면접 질문이기 때문에 NCS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자기 개발 능력을 포인트로 가져가셔서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자기 개발 능력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개발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로 잡으실 건 자아인식과 자기 관리, 또 경력 개발 능력, 도전 열정을 잡으셔서 답변을 함께 구성해 주시고 또 코칭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저 답변을 이제 만들기 좀 어려워하시는 지원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인이 도전했던 경험들, 또 가장 열정 있게 무언가를 성취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보시고 꼭 정확하게 답변을 작성하진 않더라도 대략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함께 공유하시고 또 답변까지 같이 코칭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는 본인이 어떤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셔서 핵심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요? 이 업무를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추진할 때 스스로가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고 또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자, 다음 경험 면접 질문 유형 제가 두 가지로 질문을 좀 발휘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의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들. 자, 두 번째로는 팀원들과 갈등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다 우리 지원자분들을 굉장히 좀 말씀하시기 난감한 질문들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제가 코칭을 했을 때도 가장 답변 준비가 어려웠던 질문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팀의 성과, 두 번째는 갈등 문제 해결인데요. 자, 여기서 코칭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기초 능력에서는 대인관계를 우리 보는 질문이고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 원만하게 지내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팀 활동과 리더십, 또 갈등 관리, 협상 능력, 또 우리 고객 서비스 능력을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코칭하시는 분들에게 팀 활동을 했던 경험, 대학 시절부터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도 좋고요. 또는 우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또는 인턴을 했던 경험, 또 예를 들면 경력직이신 분께서는 우리 다른 팀과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들을 마구마구 질문을 해주시면서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리더십 같은 경우는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또는 리더십을 발휘했을 때 어려웠던 경험까지 또 우리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갈등 관리, 사실 갈등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 저는 한 번도 갈등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코칭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답변하시는 우리 코칭 학생분들이 많으실 텐데 정말 조그만한 우리 갈등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 과제를 할 때 외국인 우리 친구가 있었을 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랬을 때 갈등을 내가 어떻게 좀 처리를 했는지, 또는 리더였을 때 갈등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팀원으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갈등을 관리했는지까지도 우리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협상 능력이라고 했을 때 특히 경력직을 이제 채용하시거나 아니면 협상 능력이 필수적인 직무에서는 과연 내가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떻게 협상하는 나만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까지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객 서비스 능력도 이제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내가 고객에게 서비스할 때 어떤 걸 가장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까지도 우리 많은 에피소드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를 꼭 잡으셔서 우리 내가 코칭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답변을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상황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 네, 우리 딱 이름에 맞게 그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과연 이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관찰, 평가하는 면접입니다. 저는 if 면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만약 네가 그 상황에 갔을 때 넌 어떻게 대처할래? 라는 질문 유형이 다 상황 면접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상황 면접에서는 압박 면접과 꼬리 면접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압박과 꼬리 면접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 지원자가 대처할 수 있는지까지 꼭 코칭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상황 면접 우리 코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인 전공과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지원하시는 직무와 다른 직무 또는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답변 핵심 키워드를 부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넣어주시고요. 그 후에는 본인의 커리어 개발 계획을 세운 경험 또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까지 압박 면접과 또 추가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상사의 비리를 본인만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학생분들이 당연히 저는 그냥 상사의 비리를 발견했더라도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상황 면접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역지사지. 내 앞에 계시는 면접관분들 입장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가시면서 물론 제가 이 상황에 지금 만약에 닥쳤다면 먼저 어떤 일인지 파악을 한 후에 우리 업무에 관해서 꼭 큰 일이 있다면 상사분에게 먼저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 더욱 좋으시고요. 그 후에는 이런 압박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상사에게 어떤 말을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상사의 비리를 고발했을 때 그 후 상황,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까지 압박 면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박 면접이 들어올 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론 하셔도 되지만 물론 제가 그 상황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서 적절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황하셨더라도 본인이 하실 말들을 조금 더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압박 면접 대처의 팁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에도 이렇게 압박 면접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입니다. 우리 면접 코칭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존에 정형화된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앞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AI 면접, 또 NCS 블라인드 면접, 많은 유형들이 점점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칭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정보, 조금 더 우리 많은
빠른 정보의 양들을 가지고 가셔서 수강생분들에게 코칭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마무리되신 후에는 과연 우리 지금은 현재는 어떤 면접 트렌드가 있고 또 면접 유형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내가 앞으로 코칭을 하실 때 나는 면접에서 어떤 내 면접 코칭 기법을 가져가야 하는지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저희와 함께 했던 면접 질문들을 나의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셔서 답변을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또 내가 코칭하시는 분들에게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설득력 있는 강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